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9일 오전입니다.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을 감사를 통해서 적발하는 과정에서 이 정권의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이죠. 그것이 이분으로 하여금 정치를 결심하도록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할 때는 남다른 무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 탈원전 정책을 보는 시각이 아주 새롭습니다. 그리고 매우 심층적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구축해온 각종 문명의 시스템을 문재인 정권이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파괴해 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탈원전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을 문명 파괴 정권으로 봅니다. 반역적 문명 파괴 정권인데 이 반역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에 대한 반역, 법치에 대한 반역, 그리고 과학에 대한 반역, 즉 문명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 과학,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 중에 하나가 탈원전 정책이다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위험성은 단순히 이러저러한 실정에 있지 않습니다. 최재형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실정을 넘어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이 그동안 구축해온 각종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공격하고 와해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서 문재인 정부는 비뚤어진 이념으로 공격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시장 경제를 흔들고 언론을 옥죄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이게 반역입니다. 반역 중에 최고의 반역이죠. 그런 과정에서 김정은 세력을 끌어들이고 김정은에 굴종하고 해서 안보까지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안보는 뺐는데 정치, 사회, 경제 안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비뚤어진 이념이라고 그랬는데 좌익 이념이고 그 중에서 몇몇 핵심 세력은 김일성주의자 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완벽한 반역죄입니다. 이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는 그렇고 문명사적으로는 이게 문명 파괴고 그 점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총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 동안 발전시킨 각종 제도, 법치, 원전과 또는 중화공업 또는 의료보험 또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반공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이런 걸 하나하나 좀먹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탈원전이라는 이런 시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탈원전 정책입니다. 이렇게 아주 크게 잡고 탈원전 정책을 지적을 합니다. 그들은 운동권식 국정운영의 표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피와 땀, 눈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국가 인프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자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탈원전이라는 용어도 좀 저는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원전 파괴입니다. 이거는 파괴. 전 세계에서 원전을 운영 중인 30개국 중에 탈원전을 결정한 나라는 독일이 유일합니다. 독일은 갈탄 부존량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가 오면 갈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인 프랑스의
원전에서 전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완전 탈원전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5% 수준이고 주로 석유, 가스, 그리고 석탄 이런 거죠. 수입액도 1200억에서 18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매년. 이 액수는 우리나라 총 수입액의 30%에 달합니다. 이 정권은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40년간 힘들어 개발하여 세계적 수준을 확보한 원자력 발전 기술을 지난 4년간 무참하게 허물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4년간 원전 산업은 30%가 붕괴된 것으로 나옵니다. 인력은 2,000명이 증발했고 학생 수도 3,000명 수준에서 약 1,000명가량 줄었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원전 11기를 줄이면 좌초자산 5조 원가량이 발생합니다. 좌초자산은 이 여러 가지 상황 변화로 해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무엇보다 전기요금 상승이 걱정입니다. 이 정권이 묶어놓은 전기요금은 다음 정권에서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원자력이 우리 경제에 전기요금으로 기여한 것만으로도 화력발전 대비 600조 원이 넘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캐나다 모두 중소형 원자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원자로는 폐쇄되는 화력발전소를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30년 이상 가동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숫자가 32,000개에 이르기 때문에 이 화력발전소 대체 시장은 품격 있는 원자력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우선 건설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합니다. 원양 해군 운영, 우주개발 등 미래를 바라보는 국가 전략 주요 기술로서 원자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만 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정부로 규정을 해가지고 생일을 없앤 거 있지 않습니까? 생일이 없는 존재는 그것이 국가든 회사든 개인이든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고 태어나서는 안 될 대통령이었죠. 이제 문재인 정권이 말로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참한 말로라 해야 되는데 아주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앞으로의 과정에서 증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형 선생 같은 최재형 법조인으로 평생을 편안하게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분이 이전투구의 정치판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상당히 다급하다. 이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체해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의 문명 토대를 허물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영구집권을 위한 겁니다. 이 계급투쟁론자들, 공산주의자들, 또는 김일성주의자들, 모택동주의자들, 스탈린주의자들, 이 자들은 최종적인 목적이 한 번 잡은 권력을 내어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조지 오웰이 1984년에 썼듯이 저자들은 권력을 내어놓기 위해 잡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잡은 권력은 절대로 내어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이 좋은 예입니다. 북한이 국민들을, 그 인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으니까 장기 집권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에다가 배고프게 만들어 놓으니까 장기 집권이 가능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문재인 정권이 어느 정도 바보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오는 3월 9일 결판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 9일은 우리 국민들이 심판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